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리버브나 딜레이 같은 공간 계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기 이렇게 켜놓은 리버브는 뭐냐면 렉시콘에서 나오는 그 리버브를 UAD라고 하는 회사에서 복원한 거예요. 이거는 실제 아날로그에서 있던 그런 모델인데 그거를 복원한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기타를 친 거를 모아둔 트랙을 이제 그룹 같은 걸로 묶어가지고 로직에서 서밍이라고 하죠. 이거를 묶어서 여기서 샌드로 보낸 상황입니다. 샌드 11번에 버스 11번으로 보내서 이 UAD 렉시콘이 이렇게 받아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팁은 뭐냐면, 자, 오늘은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적어볼게요. 첫 번째 공간 계열은 샌드로 혹은 뭐 버스나 뭐 FX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큐베이스나 뭐 에이블톤 등등에 따라서 명칭이 바뀝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채널을 볼 때 요 오디오 FX라고 되어 있는 여기를 인설트라고 불러요, 보통.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를 여기 적혀 있듯이 샌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간 계열을 샌드로 보내는 걸 원칙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공간 계열들은 because예요. 이유는 공간 계열들은 그 CPU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이거를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컴퓨터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메모리 이런 것들이 정보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프로세서 외 부분 하는 요게 CPU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냥 사람의 뇌랑 똑같은 거거든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뭐 이런 건데, 뭐 비율을 하나를 더해서 여러분들이 손가락이 10개잖아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그래서 CPU가 좋다. 그럼 손가락이 10개인 거고, CPU가 별로 안 좋다. 그럼 손가락이 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손가락이 하나여도 뭐 펜을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들어 올릴 수 있죠. 그래서 그 펜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하면은 저희는 손가락 10개이기 때문에 들어 올릴 수 있는 펜의 양이 한정돼 있어요. 뭐 손바닥이나 뭐 팔이나 이런 걸 이용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CPU라고 하는 거는 이 컴퓨터에서 CPU는 조금 더 성능이 좋아질 수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뭐 리버브 혹은 뭐 컴프레서 등등등등 여러분들이 뭐 그런 플러그인이나 뭐 악기를 하나하나 쓸 때마다 얘가 갖고 있는 그 한계치를 조금씩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CPU 요거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이런 창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 올라갈 겁니다. 이런 걸 쓸 때마다. 물론 DSP라 그래가지고 그 CPU를 안 쓰고 이제 플러그인을 구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외장 CPU 같은, 외장으로 뭐 따로 기계를 따로 구벤을 하셔서 사용하는 뭐 그런 방법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공간 계열을 이렇게 씁니다. 또 하나의 이거를 이렇게 쓴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간 계열들은 보통 공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컴프레서나 뭐 EQ 등등 그것도 다 공유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공간 계열들은 보통은 예를 들면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연주를 하게 만든다거나 조금 그렇게 보컬이랑 기타끼리 묶어 넣는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그 공간 계열 리버브들은 공유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이 저희의 손가락들
저희들의 CPU의 성능, CPU의 기능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샌드로 보내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자, 이 리버브가 요거 말고도 제가 하나를 또 불러볼게요. 자, 저희들의 기본 리버브를 불러보겠습니다. 스페이스 디자이너라고 하는 걸 불러볼게요. 자, 이렇게 두 종류의 리버브를 볼 거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유의하시면 좋을 만한 게 뭐냐면, 자, 이 버스를 보면 저는 이렇게 이름을 다 적어놨죠. 이렇게 이름을 안 적어놓으면 이런 식으로 억스 25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리버브나 공간 계열들은 공유를 한다 그랬잖아요. 즉 숨기고 보컬에도 15번, 챔버와 12번, 플레이트 리버브와 13번, 스테레오 딜레이와 뭐 이렇게 이건 더블로니까 이렇게 걸었어요. 근데 여기에도 15번, 16번이 걸립니다. 챔버와 더블러와 챔버와 더블러와 이런 식으로 공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쓸 건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악기를 부르거나 이 기타들을 하다가 보컬을 할 때 똑같은 거 또 걸 때 이게 25번이 뭐였지? 하고 다시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지금 만들었다시피 17번에 새로운 리버브를 이 버스를 통해서 만드시면 여기다가 꼭 이름을 적어주세요. 무슨 리버브라고. 뭐 예를 들면 이번엔 플레이트를 써볼까요? 여기서는 플레이트 리버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리버브가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플레이트 뭐 숄트 리버브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리버브의 종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IR이라고 되어 있는 그 리버브들이 있어요. 이게 샘플드가 있고 신디사이즈가 있는데, 요게 IR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애들은 보통 그 어떤 사람들이 이제 기계 같은 걸로 측정을 해가지고 그 리버브를 샘플링한 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좀 더 실제에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조금 사람들이 기계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애들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 얘네들은 조금 더 만들어낸 쪽인 거고, 뭐 이런 리버브가 있고 이런 리버브가 있는 차이인데, 사실 뭐 이게 막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 조금만의 느낌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어디에서 나오는 좀 이런 공간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이거를 알아야 되는 사실 중에 하나는, 혹시 모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 이거와의 차이나 이 리버브가 이 리버브다라는 거는 이렇게 정확한 팩트는 아니에요. 저는 뭐 이걸 뭐 얘 안에서도 예를 들면 이 홀이랑 이 홀은 그 샘플링된 그런 리버브고, 이 홀이랑 뭐 이거랑 이거는 그냥 프로그래밍된 그런 리버브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 제가 매뉴얼 다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를 아셨으면 좋은 거는, 첫 번째는 리버브도 샘플링돼서 뭔가 그 공간, 실제 그 공간에서 나오는 그 잔향 리버브들도 있다라는 거, 첫 번째가 그거고요. 샘플링된 리버브라는 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프로그래밍된 요런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에서 나오는 차이점은 뭐 물론 실제 존재하는 소리를 갖고 뭔가 흉내낸 거와, 그리고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서 만든 거, 이 차이도 있겠지만, 이 샘플링된 리버브라는 거가 조금 더 이 CPU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얘는 하나를 쓰는데 샘플링 두 개를 쓰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랑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아니고요. 이 렉시콘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의 제품을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그냥 눈으로 보기 위해서 더 유명한 제품을 갖고 와볼게요. 이 렉시콘의 480이라고 하는 요 제품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던 스튜디오에서는 얘가 1세대, 2세대라고 치면은 이 뒷버전이 960이라고 하는 제품을 썼었는데 아무튼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 라지 홀, 스몰 홀, 처치 이런 식으로 있죠. 그리고 이것도 홀 계열이라서 그렇지 밑으로 뭐 룸, 와일드 스페이스, 플레이트, 뭐 이펙트, 뭐 딜레이, 뭐 앰비언스 등등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구분이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1번이 스몰 홀, 2번이 보컬 플레이트, 3번이 라지 홀 B, 4번이 챔버, 5번이 퍼커션 플레이트, 6번이 스몰 홀 A, 7번이 룸 A, 8번이 뭐 콘서트 플레이트인가요? 지금 눈이 잘 안 보이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 게 리버브의 종류의 큰 범위로 봤을 때 홀, 그리고 플레이트, 챔버, 그리고 룸, 그리고 조금 더 상세하게 하자면 앰비언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볼 수 있다시피 뭐 홀, 플레이트, 여기는 챔버가 딱히 안 써있네요. 룸, 근데 그러니까 챔버가 영어라서 그렇지 큰 방 같은 거예요. 얘는 좀 작은 방 같은 거고 얘는 조금 예를 들면 그러니까 룸은 말 그대로 뭐 침실 방 같은 거고요. 챔버는 여러분들 뭐 강의실 같은 거 있잖아요. 조금 더 벽면이 그 콘크리트 같은 걸로 돼 있달까? 그런 방이고요. 플레이트는 철판을 이용해서 만든 리버브입니다. 이거는 뭐 홀은 강당이랄까요? 앰비언스는 그냥 어떤 특정한 그냥 앰비언스는 글쎄요 이거를 한국말로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네. 공간의 울림? 특정한 공간의 울림?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뭐 공원에서 녹음을 했어요. 근데 그 공원에서 나오는 그 공간의 느낌 있죠. 그냥 바로 마이크 앞에서 녹음되는 게 아니라 조금 멀리서 나왔을 때 그 공간의 울림, 그것도 앰비언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지금 제가 이렇게 녹음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다가 그냥 멀리서 녹음 받았을 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공간의 그 소리가 좀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이크 자체에. 그것도 앰비언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조금 넓은 범위라서 보통은 이렇게 4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일단 여기 어떤 거를 써야 되냐 할 때, 자 여러분이 지금 당장 리버브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리버브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뭐 여러분들의 어떤 관점을 이용해서 리버브가 제외한 뭐 컴프레서, EQ 이런 걸 다 걸어놨습니다. 패닝, 뭐 볼륨을 다 걸어놓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공간 계열을 추가할 상황입니다. 기타를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하이리는 트랙 있네. 다 뮤트를 해주고 자, 여기는 지금
제가 휘파람 불었던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기타 녹음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 새는 게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뭐 얘는 이렇게 해볼까요? 네. 자, 이 트랙에 제가 조금 더 소리를 크게 듣기 위해서, 이게 아마도 아무것도 안 걸린 애라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조금 더 크게 들어서. 네. 어느 정도 기타 톤도 만들어 놨고, 뭐 컴프레서도 어느 정도 걸려가지고 좀 더 일정한 소리도 나면서, 뭐 아무튼 여러 가지를 했어요. 지금 리버브만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리버브를 걸 건다. 어떤 리버브를 어떻게 걸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때 홀, 플레이트, 챔버, 룸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넷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어떤 관점으로 골라야 되냐? 내가 그냥 작은 방에서 기타 치는 느낌을 원합니다. 그럼 룸 거시면 되고요. 조금 그래도 좀 더 리버브, 그런 잔향이 조금 더 이때 너무 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룸은 너무 작을 것 같아서요. 근데 룸을 실제로 걸어보시면 여기서 걸어볼까요? 그냥? 그러니까 저희 요 내장 리버브로 갔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공간의 크기입니다. 크기. 그래서 뭐 여기 고르시면 돼요. 룸이니까 작은 룸, 톰 룸, 뭐 작은 룸, 리틀 룸 하고, 요 내장을 쓰실 때는 웨트는 뭐 항상 최대로 놓으시는 게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샌드 양을 올리시면서 그 리버브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룸 같은 경우는 뭔가 리버브가 생긴다기보다 뭔가 공간이 생기는 느낌이 더 들죠. 이거는 잔향이 길지가 보통 않아서 그런 건데, 다른 룸을 더 써볼까요? 이 초수가 늘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공간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례로 자, 룸만 봤을 때 룸의 미디엄 스페이스는 1초죠. 스몰의 룸은 0.2초고, 그러면 라지는 어떨까요? 더 크겠죠? 1.4초. 이런 식으로 이 초수는 이 공간의 크기에 좀 결정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룸을 들어보셨으니까 이제 챔버를 들어볼게요. 챔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방이거든요. 큰 방, 라이브 챔버 같은 거예요. 자, 어떠세요? 아까는 그냥 공간만 커지는 느낌이었는데, 룸은 챔버는 그래도 뭔가 잔향이 있어지는 느낌이 좀 드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챔버는 특유의 성질 중에 하나가 하이가 조금 셉니다. 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룸에 비해서 하이가 조금 있음. 뭐 이 정도로 적어둘게요. 그리고 플레이트를 한번 볼까요? 얘는 플레이트 리버브에 이것도 또 다 프리셋들을 쓰는 거라서, 리버브는 특히 이렇게 프리셋을 하나 갖고 온 다음에 거기서 조절을 하지, 악기나 EQ나 컴프레서 같은 것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거랑 오히려 접근하는 방법이 되게 많이 달라서 프리셋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여기는 저희는 지금 기타를 건드리고 있는데, 기타가 없으니까 그냥 브라이트 플레이트를 써볼게요. 웨트를 0으로 맞추고, 자, 얘도 하이가 조금 있는데, 이거는 이 철판을 이용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뭔가 금속성 느낌의 그런 느낌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챔버에 비해서.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볼게요. 이거랑 룸의 라이브 챔버. 차이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자, 그 다음은 홀입니다. 홀은 더 큰 거예요. 그냥 당장에 플레이트를 빼버리면 사실상 작은 방, 중간 방, 큰 방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작은 방은 그냥 뭔가 그 작은 그냥 그 느낌을 낼 때 거의 쓰시면 되고요. 저는 사실 룸은 거의 잘 안 써요. 이거를 쓸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세 개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챔버를 보통으로 쓰고 저는 피아노 같은 거 할 때 보통 홀을 쓰고 뭐 보컬의 플레이트를 섞는다거나 드럼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챔버보다 더 하이한 리버브였으면 좋겠다라고 느낌이 들 때 플레이트를 씁니다. 그리고 홀 리버브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저음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리가 안 된 기타 트랙에 자 보세요. 홀이죠. 홀이랑 아까랑 다 똑같거든요. 홀 프리셋을 걸고 웻을 빵으로 만들었어요. 저음이 엄청 붕붕대고 많은 걸 느껴지나요? 챔버를 썼을 때는 이렇게 저음이 안 들렸거든요. 그렇죠? 저음이 이렇게 붕붕대는 느낌이 없는데 홀을 쓰면 저음이 많아지죠. 이게 저음이 많은 특징이 있어서 그래요. 홀이. 그래서 이거는 뭐 참고를 하시면서 만약에 내가 홀의 느낌이 좋은데 저음이 있어서 얘를 못 쓴 거냐 어떻게 하면 되냐 할 때는 그냥 해당 이 리버브 채널에다가 EQ를 거셔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무방해요. 이런 느낌으로 홀 느낌은 좋은 그 홀만큼의 더 큰 공간의 느낌은 좋은데 홀의 저음 때문에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 그 다음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리버브의 파라미터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요 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조금 요걸로 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뭐 같이 볼까요? 그냥 둘 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리버브 타임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간의 크기 같은 걸 결정짓는 굉장히 크리티컬, 조금 더 이렇게 치명적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좀 중요한 요소인데, 자, 아무튼 저희는 지금 같은 경우는 기타에 들어갈 리버브인데 저는 챔버가 좋을 것 같아요. 라이브 챔버를 선택을 하고 웻을 0으로 두고 이 샌드를 활성화를 시켜주고 없는 것부터 조금씩 올려보면서 그 느낌을 맞춰볼게요. 이 정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뭐 조금 덜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듣는 모니터링 환경에서는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랭스,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어떤 애들은 랭스라는 말을 쓰고 어떤 애들은 리버브 타임이라는 말을 쓰고 이게 회사마다 좀 다른 게 좀 있어요. 그거는 보통 보면 이 ms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하는 얘를 좀 보시면 되는데,
혹은 얘처럼 그냥 페이더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바뀌는 숫자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 바뀌는 게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하는 얘를 쓰는 거라서. 아무튼 자, 그래서 이 챔버의 느낌도 내가 마음에 들었어요. 작은 요 상태가 딱 좋은데, 요거를 건드릴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자, 지금 같은 경우 특히나 제가 이 기타에만 걸은 리버브잖아요. 근데 요 히트 기타가 요걸 치고 나서 요거를 친 이후까지 리버브가 만약에 나와요. 그러면 그 리버브 사운드가 요 히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운드가 조금 더 지저분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듣는데 이렇게 뭔가 소리가 지저분하지? 같은 느낌이 들 때 이 리버브의 리버브 타임을 조절해서 조금 더 정리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 걸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 들릴 수 있게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나오기 전에 좀 끊기는 느낌이 있죠. 근데 요 정도 조금 완벽 계속 풀타임으로 늘어버리니까 요 정도까지 침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틀렸다, 뭐 지금 너무 지저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의 느낌상에 뭔가 조금 더 깔끔한 사운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할 때 움직일 수 있는 사항 중에 하나고, 반대로 리버브가 너무 짧아가지고 거의 느낌도 안 나죠. 이런 식으로 리버브가 지금 너무 짧아가지고 느낌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리고 리버브 타임은 뭐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프리 딜레이. 요거는 자, 리버브라는 게 소리가 이렇게 AAA가 났어요. 그러면 몇 초가 조금 있고 AAA라는 게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물론 이 볼륨의 차이는 있겠지만, 얘랑 얘의 볼륨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뭐 또 소리가 튕기면서 나오는 뭐 고음역만 남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변수가 있겠지만, 아무튼 기본은 이 소리가 어디를 부딪혀서 나오는 조금 뭔가 달라진 AAA가 나오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가 이 시간차를 프리딜레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되게 어렵죠. 설명이 되게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쉽게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얘가 이 소리가 나오고 나서 얼마만큼 뒤에 리버브가 나올 것인가가 그나마 쉬운 설명인데,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자, 지금의 리버브 감은 원하는데 요거는 원해요. 요 느낌은 원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없는 거에 비해서 요거에 비해서 이걸 넣어버리면 그냥 아예 딱 그 공간이 생겨버리죠. 이 기타가 그 공간이 들어간 느낌 딱 생겨버리잖아요. 거기서 이제 프리딜레이를 만약에 어느 정도 내가 조절을 해주면 이렇게 리버브의 소리가 뒤에 나오거든요. 지금 딜레이 걸린 것처럼 이렇게 이게 딜레이 걸린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딜레이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스마트하게 쓰면 되냐면, 그냥 이거 너무 그 공간인데, 너무 이 공간인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왜 나오냐면, 이거는 특히 보컬이나 뭐 스네어 같은 애들에 쓸 때 쓰는 테크닉 같은 건데, 보컬이 좀 더 앞에 튀어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뭔가 뒤로 가 있지? 같은 느낌이 난다거나, 뭐 보컬이 조금 더 명료하게 들렸으면 좋겠다 했을 때 이 리버브의 프리딜레이를 조금 더 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조금 더 뒤로 밀어서 하면은 이제 그냥 아예 딜레이가 걸리는 소리가 돼버리죠. 그래서 적당히 주는 건데 이거랑 요거랑 하면은 리버브가 조금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처음에 그 어택감, 그 어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더 명료하게 들리기 때문에 소리를 좀 더 깔끔하게 빼는 테크닉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야 기타밖에 없고 다른 트랙이 없으니까 이거를 너무 많이 줘버리면 이렇게 좀 딜레이 걸린 느낌이 나버릴 수는 있는데 악기가 점점 많아지고 쌓이고 할수록 이게 그렇게 많이 티가 안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되게 고급 테크닉 중에 하나거든요.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특히 이 프리딜레이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냐면 그리고 얘는 프리딜레이를 여기서 조절합니다. 아무튼 이 싱크를 해가지고 이 몇 음표가 나오게끔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템포가 저희는 지금 이 기타 트랙이랑 72 템포랑 맞기 때문에 16번 음표 뒤에 나오게끔 4번 음표 뒤에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128번 음표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음악적인 장치로서 리버브를 다룰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리버브 타임이 이 렉시콘 같은 경우는 베이스와 미드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음은 이만큼 나오고 조금 고음역 쪽이나 뭐 중간 음역 때쯤은 더 리버브 타임이 길게끔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디서부터가 저음이고 어디서부터가 이 미드일까를 결정하는 요소가 이 크로스오버라는 겁니다. 자, 이게 1kHz라고 돼 있죠. 1kHz 밑에는 저음이고 1kHz 위에는 미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요게 여기서 똑같이 나옵니다. X오버, 크로스오버라는 뜻이거든요. 710Hz 밑에는 로우고 710 위에는 하이인 거고요. 이 스프레들은 그 리버브나 뭐 이런 소리가 좀 더 퍼지는 거를 어떻게 구현을 시켜놨는지를 얘기해주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로 이 리버브를 리버스 시켜서 좀 효과를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거나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만약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디퓨전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 디퓨전 이라고 써 있는 거는 좀 더 소리가 퍼진 이 스프레드랑 비슷해요. 좀 확산시키는 그런 느낌이 애들도 있고 여기서 보이는 뭐 뎁스처럼 좀 더 깊이감 같은 거를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은 되게 예를 들면 여기는 뎁스가 있는데 여기는 뎁스가 없잖아요. 되게 해상화되어 있는 그런 특징들이 되게 달라서 만져보시면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걸어놨던 이 챔버를 어떻게 쓰냐면 자 보세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만드는 끝입니다. 그냥 챔버 프리셋을 쓴 거예요. 얘는 워낙 유명한 회사니까 챔버 프리셋을 쓰고 만약에 쓰다가 제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하면 뭐 미드를 좀 올린다거나 좀 짧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낮춘다거나 이 정도밖에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리버브 애들 중에 얘처럼 이 노이즈가 있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꼭 오프 시켜주시는 거를 습관화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이거 무슨 소리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의도적으로 넣으시면 상관없죠. 네, 오늘은 어느 정도 길었던 것 같은데 리버브에 대한 간단하면서 상세한 리뷰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또 뭐 딜레이나 등등
여러 가지로 찾아오면서 마지막으로 자, 요게 밑에 있는 요게 이놈이 뭘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얘는 뭐냐면 모노 딜레이예요. 그냥 딜레이. 얘는 어떻게 걸어놨더라? 8분음표로 막 걸어놨네요. 이 8분음표의 딜레이를 리버브에 걸어서 리버브 걸린 사운드가 딜레이에 걸어서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깊이감 있는 챔버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만들 때. 그래서 원래는 이런 느낌을 좀 더 과장해서 들려드릴게요. 더 과장해볼게요. 말 그대로 이 넵스 같은 거거든요. 이게 깊이감을 더 넣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하는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 적당히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이 느낌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노래가 쓸쓸해라는 노래인데 그래가지고 좀 더 이렇게 뭔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가지고 넣어봤던 테크닉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리버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고요.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여러분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